안녕하세요. 러브 코타지입니다. 최근에 와일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본 건 아니고요.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그렇게 이 영화를 보고 또 봤는지 이해가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2018년 집을 나오면서 제 인생의 2막이 시작되었는데요. 집을 나오기 전 이 영화를 수없이 많이 보면서 그 당시 집을 나오기까지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을 다스렸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이 영화를 보니 그 시절에 왜 그렇게 이 영화를 그렇게나 곱씹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삶이 제 삶과 겹쳐 보였어요. 영화의 시작은 주인공과 엄마가 같은 대학을 다니며 잘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딸도 인상적이었지만 폭력을 일삼는 남편에게서 두 아이를 지키며 살아가지만 늘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유지하며 아이들과 지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폭력적인 남편을 떠나 엄마, 딸, 아들은 서로 상처를 보듬으며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엄마가 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면서 딸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방황하던 그 시절 험난한 횡단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주인공은 상처를 안고 그럼에도 그 상처를 딛고 서서 자립을 하게 돼요. 이렇듯 누구에게나 넘어지는 시기가 있지만 또 그 넘어짐을 계기로 자립을 연습하는 시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도 주인공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방황을 하는 이야기가 주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미 그 넘어짐을 딛고 성공한 그 모습을 보지 방황하는 모습을 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영화나 소설처럼 짠 하고 성공하지 않아요. 비록 그 시간이 내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의 시간이었구나 생각하면 조금은 그 시간이 덜 아파옵니다. 지나오니 행복했다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은 이 영상으로 저보다는 덜 힘들게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선 자립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전에 보면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며 신체, 정신, 재정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넘어선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정신과 몸을 관리하는 것. 이게 진정한 자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립을 하기 위해선 첫 번째는 배움입니다. 저는 언제나 첫 시작점은 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차근차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나만의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0대에 부모님의 집에서 나와 결혼을 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란 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50이 넘은 제 삶에 아주 커다란 밑거름이 되어준 것 또한 사실이죠. 엄마라는 역할이 주어졌을 때가 그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며 아이 키우는 법을 배웠고 요리를 배웠고 사업을 배웠어요. 그리고 종이에 꿈을 적으며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배움의 가장 좋은 도구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책 한 권이 많아봐야 2, 3만 원 정도의 돈으로 가장 싸게 인생을 배울 수 있죠. 도서관에 가면 공짜로 책을 볼 수도 있고요. 책에는 작가의 인생이 녹아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의 인생을 하루 20분만 투자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는 자기계발 목적으로 독서를 해야 하는데요. 모두가 같은 책을 딱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읽은 부분 중에 마음에 들거나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풋은 참 많아요. SNS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유명한 분이 한 말이 있듯이 수업이나 강의는 선생님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씹어먹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지각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내게 일어나는 감정을 알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병원에 가서도 무작정 치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관리해야 할까? 이런 생각은 나를 안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자신에 대해 쓰는 과제들이 참 많았어요. 당시의 나를 불러낸다는 건 정말 유쾌하지 않은데도 계속 상처들을 드러내야 하니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일단 저는 과제를 해야 했기 때문에 반강제로 했죠.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잊고 있었던 저의 모습. 저는 상당히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사업과 결혼 생활은 모두가 잘 지내야 하는 것들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저를 죽이고 있었더라고요. 제 역할에는 충실했지만 저에게는 충실하지 못했던 거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잘하는지도 모두 까먹을 정도로요. 그런데 결국 인간관계든 일이든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결국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를 알기 위해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다이어리에 하고 싶은 일, 가지고 싶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행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을 해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기 싫은 일들을 할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싫은 일들이나 남들이 저에게 준 일들을 하나씩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자신을 편안한 장소, 상황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한국어로는 안전지대이지만 영어로는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전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몸은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항상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것이 나중에 나에게 큰 이익을 주더라도 불편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작심삼일로 끝나게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이 불편함과 귀찮음, 도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인생을 더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업무에 똑같은 식사,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스트레스는 적을지언정 지루함을 느껴요. 제가 초반에 집을 나왔었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어서 나온 건데 힘들더라고요. 전셋집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도 너무나 불안하고 떨려서 딸이 같이 찍어줬어요. 그 이후로도 아이들은 괜찮은지,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이었죠. 하지만 지금 결코 후회는 없어요. 힘들었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니 다시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을 하게 되면 실패는 당연하게 따라옵니다. 실패도 자주 하다 보면 점점 실패의 질이 올라갑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해봐야 상처도 빨리 아물고 흉도 덜 지는 거 아시죠? 지금이 당신의 가장 어린 순간이니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멘탈 단련하기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루틴대로 사는 거예요. 앞에 안전지대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생각을 약간 바꿔서 힘든 일을 쉬운 일 여러 개로 쪼개서 실행하는 거죠. 우리가 숨 쉬는 것, 눈을 깜빡이는 것들을 귀찮아하지 않듯이 해야 하는 것들을 하기 쉬운 일로 잘게 쪼개서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몸이 그게 큰 변화라고 느끼지 못하도록요. 처음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5분 하기처럼 아주 쉬운 것을 딱 하나만 일주일 정도 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주일에 습관 겨우 하나
하면서 많은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몸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작심삼일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일주일, 한 달이 쌓여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다 울었니? 이제 할 일을 하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멘탈이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별거 없어요. 그냥 울면서 할 일 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다가 할 일 하고, 힘든 일 해결책 찾다가 할 일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아진 기분으로 다시 할 일 하다가 다시 힘들어하다가 하고 사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일을 하나씩 처리해가며 즐거운 순간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멘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미세한 반응을 캐치해서 제멋대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물론 맞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게 언제나 맞는 것도 아니에요. 독심술이라도 있어서 상대방의 생각을 어차피 들여다볼 수 없다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적당한 불안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과도한 불안은 우리를 무너뜨리니까요. 마지막으로 재정적 독립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특히나 저는 아이 엄마로서 아이의 배움에 일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돈을 버는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일단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명품을 사고 가격표를 안 보고 구매하고 예산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이 너무 위태롭지 않게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돈 때문에 도전을 너무 유예시키지는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 양육 때문에 경력 단절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도 2년이라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집을 나간 동안 돈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많지 않겠어요? 내 아이들을 입 벌리고 밥 달라고 하죠. 거기다 아주 예쁜 고양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 양육 때문에 경력 단절 시기에는 아이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의 경우에는 시간 강사였어요. 문화센터에서 요가 강사로도 일해보고 초등학교에서 단기로 독서 영어 선생님도 해보고 공기업에서 인문학 강사로 강의도 해보고 여러 일을 해본 경험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변화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변화시키고 싶은 일을 목표로 잡지 말고 방향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즐거워집니다.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뭐라도 하자라는 방향성으로 말이죠. 하루 10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알림을 맞추고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나를 어떻게 조금씩 변화시켜서 행복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조금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